안녕하세요, 여러분. 75세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가족들은 바쁘다며 면회도 뜸해졌고요. 간병비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바닥이 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은 어떠신가요? 같은 75세 할아버지가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십니다. 경제적 여유로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즐기시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으시며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십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한 이상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과 불행은 준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75세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배웁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준비 없이 맞게 될 노후에 현실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재산을 탕진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이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아시나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7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어갔고 6개월 만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돈을 대신 내야 했고 가족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만약 중증질환에 걸린다면 이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준비된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55세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연금과 주택연금을 적절히 활용하시고 의료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현재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존경받는 가장으로 지내고 계시죠.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체계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돈을 모으기만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철수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산 2억 원, 부채 5천만 원으로 순자산 1억 5천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은퇴 후 25년간 필요한 생활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준비된 자산으로는 2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단계는 지출 관리입니다.
현재 생활비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등을 점검해보시면 월 2,0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수입 증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컨설팅, 강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는 자산 활용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김영희 씨는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 생활비를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이고 남편과 함께 부업을 시작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자산도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 연 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63세가 된 김영희 씨는 월 180만 원의 안정적 수입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적립해둔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연금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연금 상품을 조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5년 빨리 받는 대신 평생 30% 적게 받는 것이죠. 반대로 70세까지 늦춰 받으면 월 1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늦춰 받는 대신 평생 32% 더 받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을 85세로 가정하면 조기 수령 시 총 수령액은 2억 1천만 원, 늦춰 수령 시 총 수령액은 2억 3,700만 원, 그 차이가 2,700만 원이나 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24%라면 연간 9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돈을 본인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일부는 펀드형 상품으로 옮겨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정민수 씨는 세 가지 연금을 조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개인연금 월 6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으로 총 26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연금 활용의 핵심은 다양화입니다.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연금을 조합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초기에는 개인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의료비 대비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의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험 상품으로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두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는 연간 1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의료용품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거든요. 실제 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가능한 한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대질병보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걸렸을 때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죠. 간병보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요양원 입원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차이는 연간 300만 원 이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절약의 또 다른 방법은 의원급 의료기관 우선 이용입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형 병원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료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주택연금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노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 수 있고 매월 안정적인 수입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세 부부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월 약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받을 경우 총 2억 8,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택연금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박정숙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있었지만 현금은 거의 없었죠.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집을 상속받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수입원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연금이나 적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은 마지막 선택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대안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아 사용하고 나중에 집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분적 활용입니다. 집의 일부만 담보로 맡기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안전한 투자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보수적이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인 투자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금 보장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둘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셋째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비중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60대는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 70대는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80대는 안전자산 80%, 위험자산 20%. 이 정도 비중이 적당합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국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4% 수준이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12% 정도입니다. 위험자산으로는 주식형 펀드나 배당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보다는 분산 투자가 된 펀드가 안전합니다. 실제 성공 투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최영수 씨는 2억 원의 여유 자금을 다음과 같이 운용합니다. 정기예금 8천만 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채형 펀드 6천만 원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며 배당주 펀드 6천만 원으로 성장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45%의 수익률을 내면서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했습니다.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피하세요.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둘째, 복잡한 금융상품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피하세요. 파생상품이나 구조화 상품 등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며칠 생각해보고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암호화폐나 해외 부동산 등은 위험이 크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상속 계획입니다. 미리 자녀들과 상의해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두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55세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금 저축에 넣고 주택을 활용한 재테크도 병행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9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
부동산 임대 수입 70만 원으로 월 24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걱정도 없고 여행과 취미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보니 자녀들도 존경하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당당하게 참석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순희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60세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부업도 병행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연금 110만 원과 부업 수입 50만 원으로 월 160만 원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70세 박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한 후에야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을 70세로 늦춰 연금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경험을 살려 컨설팅 일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연금 120만 원과 컨설팅 수입 8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을 나눠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단계는 현재 상황 점검입니다. 오늘 저녁에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자산과 부채 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이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은퇴 후 어떤 생활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연금, 보험, 투자 순서로 점검해보세요. 4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은행보험회사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만 늦춰도 평생 받는 연금액이 7% 늘어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연금 저축에 넣는 것만으로도 10년 후에는 1,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나 보험 가입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은행에서는 재정계획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설계를 도와줍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한 곳의 의견만 듣지 말고 비교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와 노후 준비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별로 맞춤형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경제적 준비인지 건강 문제인지 가족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5세에도 85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건강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해야 경제적 준비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대와 계획을 공유하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이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나누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 증서를 정리하며 연금 예상액을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준비된 노후와 그렇지 않은 노후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존경받으며 당당하게 사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후회와 원망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